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김장은 안 오고 김치는 가장 많이 가져가던 동서가 시원하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 차 40대 초반 아줌마입니다. 저희 시부모님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인 김장 때가 다가오니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글을 씁니다. 판에서 보면 벌써 추석 얘기는 한물 가고 벌써 김장에 대한 스트레스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네요. 일 자체가 힘들어서 김장을 하러 가기 싫다는 글도 있지만 대부분이 일은 안 하고 김치만 받아가는 얄미운 형제 때문에 김장에 가기 싫다는 글이더군요. 저도 그 얄미운 시동생네로 인해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지요. 신랑과 결혼을 하고 그해 겨울부터 저는 시댁에 김장을 하러 갔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시부모님의 고향은 원래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동네입니다. 아버님 은퇴하시고 전원 생활을 하시겠다고 시골 동네로 이사를 가신 것이죠. 지금 시부모님이 사시고 계신 곳으로 가신 때가 저희 결혼한 지 1년 되었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그곳에 집과 옆의 텃밭을 매입하셔서 들어가 사시고 계십니다. 시댁 옆의 밭은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좀 커요. 그곳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계시는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도 주말에 종종 갔었지만 아이들 태어나고는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아이들 흙 만질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서울 저희 동네의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싶어도 워낙 그 모래 속에 고양이 똥이 많이 나오니 좀 꺼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댁에 가면 아이들이 깨끗한 흙에서 흙장난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시댁 마당에서 큰 다라에 물 받아놓고 물장난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좋았어요. 겨울에는 텃밭 옆에 비탈길에서 눈썰매도 탈 수 있고요. 이런 것을 정말 공짜로 아이들에게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신랑도 시댁에서 아이들과 놀면서 자기도 신나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신랑은 장남이고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신우와 시동생 둘 다 수더분한 성격이에요. 신우의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요. 동서는 처음 봤을 때부터 정이 안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시동생네는 결혼 7년 차입니다. 결혼하고 이듬해부터 시동생은 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김장 때 사실상 저희와 신혼에는 하는 일이 많지는 않다고 봐야죠. 서울에서 자라서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김장하는 날에 시댁에 가보면 무채를 썰어서 김치속을 만들어서 절인 배추에 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김장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들 아시죠? 배추를 심고 키우고 배추 뽑아다 다듬고 절이고 하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요. 그것을 시부모님께서 동네 분들 도움을 조금 받아 저희와 신혼애가 오기 전날까지 다 해놓는 것이었죠. 김장날은 김치도 하고 수육을 해서 방금 만든 김치와 함께 먹고 아버님 진열장에 있는 와인도 제 마음대로 꺼내서 먹고 하면 허리는 며칠간 아프지만 저도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좀 크면서 김장하는 거 재밌다고 좋아하더군요. 어른들 김치 만드는 동안 아이들은 옆에서 놀다가 잔심부름도 하고 그러면 아버님은 아이들이 하는 잔심부름이 아이들 없으면 어른 누군가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이들도 어른 한몫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시동생네는 아이들이 크는 동안 시댁에 거의 오지도 않았지만 김장 때가 되면 시부모님과 저희 신우네가 허리가 끊어져라 담근 김치 실어가기 바빴죠. 지금까지 아이들 어리다고 어머니께서 동서를 안 부르시다가 재작년 김장 때 동서를 처음 불렀습니다. 동서는 친정에 가서 김장해서 먹겠다고 하며 김장 때 다시는 자기를 부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동서가 어머님께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해 김장날 시동생네는 점심 먹을 때쯤에 시댁에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수육과 겉절이에 점심 먹고 동서는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다가 가져온 김치통에 김장김치 꽉꽉 채워서 갔어요. 아버님이 저녁 먹고 가라고 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한다며 집에 갔습니다.
그날 저도 감기 기운도 좀 있어서 컨디션도 안 좋은데 시동생네가 이렇게 얄미운 행동을 하니 일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시는 시부모님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김치통들을 집에 올려와서 김치 냉장고에 모두 넣고 씻고 나니 온몸이 다 아프더라고요. 신랑에게 시동생네 얄밉다고 했더니 그렇게 생겨먹은 놈을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작년 김장을 할 때는 한참 전부터 저희가 주말에 가서 시부모님과 배추 모종 내는 것도 함께 했습니다. 배추 모를 심고 옆에 알타리무도 키우고 있었는데 재작년에 동서가 그렇게 얄미운 행동을 했던 것이 어머님도 못마땅하셨는지 이번에는 김장하러 오는 사람만 김치를 줄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어머님이 설마 진짜로 그러실까 하고 어머님 말씀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신랑이 시부모님과 함께 배추 모종을 낼 때 개수를 세어봤는데 시동생네까지 김치를 주고도 남을 만큼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서네가 일은 안 하고 김치는 받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작년 김장 때는 저희 가족은 토요일에 가서 배추 다듬고 절이는 것까지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 김장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기 며칠 전에 어머님은 동서와 통화를 했대요. 이번에도 동서는 친정에서 김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그래도 시동생이 엄마 김치를 찾는다며 동서에게 김장에 오라고 했대요. 동서는 그날 스케줄을 봐야 한다고 얼버무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장 당일 시동생네는 당당히 새로 구입한 16리터 김치통 4통, 그리고 어머니 댁에서 가져갔던 빈통 1통, 이렇게 총 5통의 김치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것도 역시나 점심 먹을 시간쯤에요. 저희가 전날에 시댁에 가서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일을 했던지라 점심을 11시도 채 안 되어서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 도와주시러 오신 동네 아주머니들도 시장하실 것이라며 아버님이 일찍 점심을 먹자고 하셨어요. 신혼에는 일찍 와서 아침을 안 먹고 11시에 밥을 함께 먹었죠. 그리고 시동생네는 12시 좀 안 되어서 시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머님이 시동생네 오자마자 밥부터 먹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그날은 밥 먹었냐 소리도 안 하시더군요. 그날은 웬일인지 수육도 하지 않고 점심은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시동생을 보고도 시부모님 두 분 다 본체만 제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춥다고 아이들과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3시쯤 김치를 김치통에 담는 것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일이 모두 끝났는데 시동생이 가져온 통에는 김치가 담겨 있지를 않더군요. 시부모님의 표정을 중간중간 살폈는데 이번에는 애누리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일이 모두 끝나고 뒷정리까지 끝났더니 4시쯤이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돌아가시고 저희와 신혼에는 트렁크에 김치통을 싣고 시부모님네 김치통은 시댁 창고에 있는 김치냉장고에 모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생네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저녁을 나가서 먹을까 어떻게 할까 하는 얘기를 하다가 눈치만 보던 시동생 부부에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애들도 어린데 일찍 가라고요. 시동생은 눈치만 보고 있는데 동서가 시동생에게 김치 다 실었으면 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에게 너 친정에서 김치 한다길래 너희 거는 안 했는데? 설마 김치 가져가려고 온 거니? 이러시는 거 있죠? 동서의 놀란 표정과 떨리는 입술. 옆에 있던 남편이 동서에게 재수씨 설마 일 하나도 안 하시면서 김치 가져가려고 김치통들 가져온 거였어요? 난 작년에 가져갔던 빈통인 줄 알았는데 진짜 김치 담아가려고 가져온 통이었나 보네. 이러더라고요. 동서는 거의 울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동생이 조용히 아이들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원래 자식들 시댁에 왔다가 집에 간다고 나가면 집 앞에서 차 안 보일 때까지 계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날은 거실에서 간다고 인사하는 시동생 부부에게 그래, 조심히 가라 하고 인사하시고 나가보시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남편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차에 타는 시동생에게 남편이
재수씨가 일하러는 안 오고 여태껏 너 시켜서 동치미고 열무고 싫어오라고 해서 갖다 먹었다며? 너도 이 새끼야 양심이 있어봐라. 우리랑 땡땡이네는 와서 일도 하고 김장 양념값도 엄마 드리는데 니네는 그렇게 김치만 갖다 먹고 싶냐? 내가 이번에도 니네 거 김장해주면 다시는 김장하러 안 온다고 엄마한테 얘기했다. 양심 좀 가지고 살아 이 새끼야. 이랬어요. 너무 고소해서 제가 옆에 있다가 여보 조용히 얘기해. 동서 듣겠어. 양심은 도련님만 없는 건가 뭐? 라고 동서 다 들리게 얘기했습니다. 시동생네를 배웅하고 저녁 먹고 저희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니 개운하더라고요. 신랑에게 진짜로 어머님께 시동생네 김치 주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부모님께 서운한 것보다는 자기에게 서운한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말을 그렇게 했다더군요. 저는 시동생네 김치 못 가져간 것만으로도 신이 나서 신랑에게 역시 당신은 생각이 깊어 라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칭찬을 했어요. 시동생네 김치 안 준 것이 누구의 생각인지 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얄미운 동서가 김치만 쏙 받아갔으면 나도 내년부턴 김장 안 가!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매년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래야 공평하죠. 고생하는 사람의 감정을 위해서라도 일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못하게 해야죠. 까짓 거 좀 주지. 형제간에 너무하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만큼까지는 마음이 넓지 못한가 봐요.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동서와 통화할 때 너네는 친정에서 김장해서 이번에도 안 올 거지? 하고 물어보신 것에 동서가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얼버무렸다는데 올해는 동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겠어요. 만약에 처음으로 동서가 김장에 참여한다면 제가 동서 좀 빡세게 굴려주려고요. 그동안 핑계대면서 김치는 엄청 받아갔는데 그거 동서 부부가 다 먹기나 했겠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김치 거의 안 먹었을 거 뻔하고요. 여기저기 동서 친정에 인심이나 썼겠죠. 어쨌든 이번 김장날에 동서 행동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은 김장하러 온 자식들과 함께 안 온 자식들 김치까지 챙겨서 일하러 온 자식들마저도 짐 빠지게 만들던데 쓰니님 시부모님은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